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이번 주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클로징벨에서 이건희 대표와 같이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일부 오프라인 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조금 가졌었고 추첨을 했기 때문에 못 뵈신 많은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 고용 지표 때문에 폭락하면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 시간에 투자자를 뵙게 된 거였고요. 당연히 그거 긴급하니까 일요일 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렸고 아마 일요일 날 밤에 보시고 아마 월요일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아침에 나와서 월모부 나와서 또 계속 커멘트를 드렸고 뭐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 폭락했다가 다시 화요일 날 폭등했다가 수요일 날 좀 내려갔다가 수요일 날 제가 또 안 나왔죠. 목요일 날 다시 또 움직이고 오늘은 또 가열차게 기세 좋게 진짜 기세등등하게 올랐는데 막판에 좀 아쉽게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고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일일별로도 정신없었고 전체 일주일별로도 너무 정신없었던 이 정도의 변동폭이 과거에 있었나. 뭐 그래도 막판에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아주 큰 위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인데 잘못하면 굉장히 손해보고 또 상승인데 쏠림에 동참하지 못한 그러니까 비주력 섹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여지없이 또 진짜 우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오늘 축구 이겼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뭐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해피할 이런 장이 연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력 종목을 미시는 게 그쪽으로 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력 종목을 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찌 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또 당연하죠. 안타까운데요. 제가 직접 개별 주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하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주력에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하이닉스를 제가 그걸 많이 잃을까요? 제가 잃으면은 나올 필요가 없죠. 예. 투자를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아무래도 구독자님들하고는 매일매일 뵐 수가 있는데 우리 방송하는 여기에서는 매일매일 못 뵈죠. 우리 클로징 벨도 제가 수요일 날 하루 쉬고 또 나오더라도 장 끝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제 의견이나 느낌을 전달해드릴 방법이 구독 서비스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뭐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어떤 추이를 거꾸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이렇게 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제 세션 하는 거를 지금 월요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만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다고 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가져왔던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서는 좀 다릅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핵심 변수도 있고 전반적인 게 있고 핵심 변수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 지났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요것만 쭉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똑같은데 진짜 그 포모에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주 포모에서 사면 안 되고요. 오늘도 한 8% 올라갔을 때 8% 넘어갔었죠. 8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사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저 방송에서 이건희 대표하고 같이 방송하는 게 금요일 날 매주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거기 오시겠습니다만 그게 1시에서 2시 사이예요. 그때 피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no buy on FOMO.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욕심에서 너무 미치고 나 할딱돼서 살라는 것인지 판단을
사람이 이성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들어가죠. 그걸 어찌할 바는 없지만 그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인지는 사실은 본인은 알아요. 예. 그럴 때 템포를 늦추셔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지겹도록 저랑 구독이 아니고 방송 만나면 계속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쉽게 변하지가 어렵죠. 사람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거 하시는 분이 돈을 버시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정보하고 뭐 판단이 하더라도 손가락 그다음에 그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no buy on FOMO. 그다음에 월요일이죠. 그다음에 수요일도 그렇고 맞나요? 뭐 그렇습니다. No sell on fear. 그렇죠. 공포에 팔면 안 됩니다. 실제 최고의 투자자는 저도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당신이 뭘 압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뭐 레코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훈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최고는 당연히 buy on fear죠. 그 다음에 sell on FOMO입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90만 원, 뭐 이제 29만 원 밑에 한번 내려갔었죠. 190만 원도 잠깐. 뭐 정확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쯤 했을 때는 buy on fear,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사들여 가는 거죠. 한 큐에 확 잡지 못하더라도 그때부터의 개념을 잡으시는 것이 최고의 투자자고. 근데 그때 돼갖고 buy on fear가 안 하고 sell on FOMO. 아니 죄송합니다. 최고는 그때 buy on fear죠. 공포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투자자는 또 오늘같이 최고로 올랐잖아요. 8.5%. 뭔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는데 어저께도 오르고 막판에 오른 거 소부장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sell on FOMO가 맞죠. 누군가 FOMO로 달려들면은 전부 파는 게 아니더라도 얘가 트림 약간 덜어내는 겁니다. 전부 팔 수도 있어요. 뭐 전부 파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다시 확인하고 월요일날 2% 오르더라도 2% 오른 거 보고 사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buy on fear, sell on FOMO까지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투자자는 못하더라도 이걸 거꾸로 하는 그러한 그 본능에 의한 거는 진짜 그거를 연습을 하건 각오를 하건 아니면 자기가 결정 못할 때 옆에 사람이 대리를 하든 그렇게 하는 이것이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지식보다도 개별적인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30이라면 이거는 한 60, 70에 더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감스럽게인지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buy on fear, sell on FOMO를 거꾸로 할 경우에 임팩트가 더 큰 것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죠. 이게 IT 주식, 반도체 주식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미국도 대체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못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지식 내지는 그 주식에 대한 흐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아까 그다음에 그 매크로적인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매크로 얘기는 별로 안 할게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은 그 다음 주에 있고 요 즈음에서 MSCI 선진국 관찰국 대상으로 편입되는지 자 편입이 되더라도요. 편입이 아니지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이 이번 달에 되더라도 왕창 50조 100조가 들어오는 법 없습니다. 많은 한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뭐 7.5배를 준 것이 스마트 머니들이 좀 미리 들어가자. 싼데 이렇게 들어오면 7.32, 7.5배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 주가가 8,500 가서 800 가까이 됐다 그러면 8.2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리레이팅 정확히 얘기하면 디스카운트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이 갑자기 100조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제가 구독자님한테는 제가 자세히 모드로 보여드렸는데 어떨 때 50조고 100조고 180조고 들어오면은 환율도 안정화가 더 빠르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부터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래간만에 매크로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ADR이시죠. 하이닉스는 ADR이시고 오늘이야 삼성전자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글의 TPU를 생산할 때 그거는 GPU와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는 HBM을 스스로 만들죠. HBM 만들 때 로직 다이를 같이 만들죠. 하이닉스처럼 이 로직 다이를 베이스 다이를 TSMC 같이 외주지 않고 삼성은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HBM을 그 다음에 GPU 여기는 구글의 TPU하고 같이 묶어야지 하나의
이 GPU가 아니고 AI 가속기가 된단 말입니다. 요거를 파운드리 자체를 삼성이 받을 수도 있다. 28년을 얘기가 기사에 나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27년부터 준비가 되는 건데 그런 기사도 삼성한테는 오늘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 뭐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구글을 받더라도 당장에 올해 내년도에 당장에 이끌어나는 파운드리에서의 적자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렇고 그 하이닉스는 ADR이 있고 ADR이 10월 22일인가요, 24일인가 이 사이에 확정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부터 오케이 하면은 8월 달까지 ADR을 상장하는데 이게 규모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래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시총이 작을 때잖아요. 그때는 15조 정도였는데 단가가 올랐으니까 30조 정도 되나요? 더블 올랐나?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더라도 이 30조 이상 되는 금액이 미국의 그 속스 기준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다른 그 회사들의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까지 분석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하이닉스가 6.9배, 7.3배였다 하면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더 높은 이익 기준으로 더 낮겠습니다만 그거를 조금이나마 뭐 그렇다고 갑자기 10%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7배다. 그러면 한 7.34배, 7.5배 정도 올라가는 그 플러스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가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삼성하이닉스 다 영향되고 웬만한 그 라지 캡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ADR이 겹친다면 아마도 25일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셀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상태면 만약에 지금 $1,000인데 1,150불 갔다 합시다. 여기서 10% 이상 갔어. 그 실적이 다음 주 또 말씀드리겠는데 EPS가 아니고 EPS죠. 주당 순이익이 이번 3, 4, 5월 달 실적이 이번 분기에 나오는데요. 그게 $20가 좀 안 돼요. 근데 스트리트 아니 위스퍼 속닥속닥하고 지네들끼리 아는 넘버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기 전에 펀드 매니저 말고 애널리스트는 알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뭐 정확한 게 50조가 아니고 안단 말입니다. 들어서 알기도 하고 추론을 지네들끼리 서클에서 해요. 그러면 대충 맞춰져요. 실적 발표되기 한 며칠 전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하는 거니까. 마이크론도 25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니까 새벽 6시, 5시 반, 24일, 3일. 요때 마이크론 주가가 미리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장 실적 발표 때 내려갈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요 지나면 길게 보면은 지금이 10일이니까 보름. 짧게는 FOMC만 잘 넘어가면 금리를 바로 인상하거나 올해 금리 인상이 뭐 연속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고용 데이터도 있지만은 뭐 그러그러 해갖고 케빈 와시가 바라보는 인플레의 잣대가 과거처럼 단순하게 PC 2.5, 2.7 이게 아니고 뭐 트림드 PC 이것도 설명은 그 구독자에 들었는데 가장 높은 거하고 가장 낮은 거를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된 거를 빼고 중간값으로 하게 되면 실제 모든 데이터를 깡그리 모았을 때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한 거는 금리를 가급적 인하를 시키거나 인상을 억제하려는 그런 방법론적인 거죠. 트림드 인플레이션 PC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FOMC 미팅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는 좀 뭐 매파적이다, 홀키시하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게만 나온다면 어쨌든 그거를 아니면 주가를 한번 맞고 가든 18일 지나가게 되면 마이크론 실적, MSCI 관찰 대상국, 하이닉스의 ADR, 삼성전자도 7월 첫째 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적으로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게 아닌 이거 지금 펀더멘털 아니죠. 기준금리를 2번 연속으로 인상한다는 고정이 아니죠. 우리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CPI는 잘 나갔고 어저께 사실은요 오늘 아침이죠. PPI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사실 PPI가 엄청 높게 나온 거는 오늘 종전 얘기가 없었으면은 막판에 바뀌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우리 장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PPI는 그다지 CPI보다는 파괴력이 없지만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되나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장중에 미국의 그 장 자체를 뒤바뀌는 압도하는 거는 결국은 종전이었기 때문에 PPI가 묻힌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매크로의 변수잖아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거죠.
어쨌든 유가가 지금 80달러 내려왔고 종전은 결국은 시간 문제고 지금 이러한 일반적으로 낙관으로 가 있는 것이 괜찮다면은 사실은 10년물 국채가 4.7 임계점 잠깐 읽어보는데 이게 임계점 되면은 7천 초반까지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안 가는 상황으로 지금 또 흐름이 바뀌어간다면 결국은 다시 펀더멘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펀더멘털 추적 맞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 주가 많이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레버리지를 규제한다든지 정확히는 레버리지 할 때 그 이자 그 금리 이런 거를 좀 높인다든지 새로운 레버리지 그러니까 스왑 거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블룸버그 말 나온 겁니다. 모건스탠리 이야기 나왔고 BNP 파리바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일시적으로나 일정한 기간은 다른 금융기관한테 영향을 또 센티먼트도 실제 주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레버리지를 하는 게 좀 자제가 되겠고 레버리지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삼성하이닉스에 그걸 계산적으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의 연장은 조금 자제가 되는 거니까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또 그거 때문에 펀더멘털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포모에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 포모에 사면 안 되고 이런 얘기고요. 다만 모르는 뉴스가 나왔을 때 확 주가가 빠지는 거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건데 방법이 없죠. 모르는 뉴스가 나오고 예상하지 않은 뉴스가 나오는 거 엊그저께 크루소 같은 거 그건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다만 크루소 같은 것이 하나의 일시적인 한 그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은 사실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하더라도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어저께까지 몰랐던 게 오늘 나오면 오늘 하루는 영향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돈의 무브가 왔다 갔다 하고 ETF가 왔다 갔다 하고 두 배 ETF가 난리를 피면은 3% 빠질 게 6% 빠지고 3% 올라갈 게 또 6%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높게 팔고 높게 사지 말고 낮게 잡고 이거 한 10번 해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급도 중요하고. 저는 이 장을 끝나는 방법은 부동산을 못 잡으면 끝입니다. 라고 봅니다. 대한민국만 보면. 우리가 부동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돈이 그거 팔고 이거 들어오는 돈이 분명히 있고요. 팔아서 이걸 안 들어왔더라도 그렇게 대기하는 자금도 많고요. 그런 의식에 조금 바뀐 분들도 좀 있긴 있고요. 근데 그 돈들이 확 들어왔느냐 실제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러면 사실은 포텐셜 대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속성으로 이게 들어와서 증가되고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부동산이 흐트러지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서 돈 버셨잖아요. 8천한 거 다 빼갖고 다시 나갑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ETF 들어왔던 거 다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급적 천천히 하거나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15%를 20%뭐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파지티브한데 뭐 언제까지 그럴까요? 만약에 돈의 무브가 바뀌면 이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죠. 지금은 펀더멘털이 너무 강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50만 원, 60만 원 부르고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틀릴 수가 있잖아요. 뭐가 돌발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장이 아무리 좋아도 0.8 이제 진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40만 원까지 무조건 8월달 되겠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0.8하면 32만 원까지 추가하면 돼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40만 원은 뭐 수개월 내에 될 수 있다는 자기의 컨빅션이 있다면 제가 뭐 오늘 어느 주가에도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가 관계없어요. 진짜 50만 원까지 보시면 40만 원까지도 쫓아갈 수도 있죠. 단 수급이나 투자 심리에 이상한 느낌이 안 온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철저히 내려갈 때 30만 원 이게 몇 번 갔잖아요. 이번 주에. 그럴 때 사셔야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서 60% 갖고 있으면 더 그럴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돌이켜봤을 때 삼성전자 목표 주가 43만 원 좀 높여놨는데 안전마진 하면은 매크로가 정상적이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면은 보통 노멀 가격의 20% 할인한 80% 0.8. 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이거를 김장현 씨 감이냐고 누가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감? 저도 감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아니죠. 예. 워렌 버핏이건 기타 벤자민 프랭클린이건 여러 가지 우리 또 이렇게 선각자들이 해놓은 책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안전마진을 한다고요. 안전마진 치면은 제 얘기하기 다 나와요. 안전마진. 왜냐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주식을 바라보는 포캐스트가 틀린 것도 있지만 그 주식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흔히 컨센서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가격에서 한 0.8 정도 이하가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다고요.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엊그저께 지난주처럼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무조건 6개월 가져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놓고 일주일만 해도 안달 복달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가 0.7을 곱했잖아요. 0.7을 곱했을 때 29만 8천 원. 더 내려가긴 했었죠. 34만 원보다는 요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이닉스 마찬가지 270만 원에 0.8 최근에는 0.7까지 나오고 종전되면 0.7이 0.8이에요. 종전되면은 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종전되기 전에는 190만 원 확 갔었잖아요. 220만 원에 조금 매크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눈치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와서 이제 올라와서 여기 사이 7점 몇 배니까 비싸진 않죠. 오늘 주가도. 왜? 마이크론이 지금 900 몇 불 됐죠? 마이크론이 9배가 차 안 돼. 9배? 예, 900. 예, 900. 9.2배 되나 이제 올라가서? 그럼 그거 곱하기 얼마 정도 한다? 한 75%? 70%? 75%, 80% 조금 심하고 그럼 한 7배 정도 되면 돼요. 7배? 오늘 종가가 아마 7배 정도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정도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다 공시처럼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옛날에 말씀드린 거니까 주식시장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우리 낙관적인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고 우려 반발 똑같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펀더멘털적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의 결론 오늘 아침에 구독자님한테 보낸 거죠. 오늘 샌디스크 그 키옥시아가 걔네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저가 선호하는 주식은요. 구글하고 낸드 관련되는 샌디스크 이 종목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히 트레이딩하기 샌디스크가 최고고요.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AI가 무너진다면은 저는 구글이 무너지면 AI 무너졌다고 그냥 심플하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아니에요. 애플은 AI의 기본적인 그 캐피탈이 엄청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가 바로미터 측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구글은 모든 걸 갖고 있죠. AI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AI하고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어떻게 우리들하고 소통하는가를 보면은 과연 AI가 얼마나 진행이 잘 돼서 메모리를 계속 쓸 것인가가 머리에 보이잖아요. 머리에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식을 바라보는 구글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힌트를 얻게 돼 있고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PU, 칩이죠. 삼성 하게 되죠. 걔네들이 GPU 시장을 일반적인 범용 GPU, 엔비디아 경쟁하는 거 있고 칩도 있고 모델 있고 칩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유증을 또 혼자 한 게 아니고 워렌 버핏도 들어오고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또 바로 시장에다가 하지 않고 일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얼마나 밸런스 있게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가 주가가 만약에 시장보다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펀더멘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구글의 펀더멘털이 아니고 구글의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하는 AI 인더스트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낸드는 반도체 낸드가 있고 일반 DRAM, 컨벤셔널 DRAM, 레거시 DRAM, 범용 DRAM, 삼성전자가 많이 하고 있는 LPDDR DRAM. 그다음에 그게 세 번째고 맨 마지막으로 HBM이에요. 내년도에는 HBM이 더 중요해.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일반 DRAM. 그보다 더 좋은 거 낸드. 그다음에 더 안정적인 거 구글. 모든 거 갖고 있는 풀스택입니다. 길게 보시는 분은 구글 같은 게 좋고요. 단기에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밸류는 싸지 않아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내년도 넘버를 때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한 13배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아마도 내년 거 땡기면 아직 내려가겠지만 그 싸진 않아요. 근데 이 시장이 AI 관련되는 게 얼마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센티먼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는 잣대로서 샌디스크 주가는 매우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봐야 돼요. 샌디스크, 구글 두 가지를 저희 양대 축으로 봅니다.
요 메모리 시장의 잣대로 보는 것 중에 아까 키옥시아 이게 낸드고요. 아까 구글은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삼성 하이닉스는 낸드보다는 디램이 훨씬 많기 때문에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그러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PBR, PER 몇 배까지 가느냐. 지금 990불이면 9배 정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9배?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은 똑같다고 봐야 돼. 방향은 거의 똑같아. 높이. 얘네가 앞서갈까? 우리가 뒤에 갈까? 이런 것만 비교 대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오늘 말씀드릴 거에 거의 하이라이트는 된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많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보시고요. 다만 그래서 어쨌든 장은 제가 봤을 때 단기 바닥은 통과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제가 저도 말씀드렸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본격 상승제, 본격 상승이 뭐냐? 9천까지 논스톱을 가냐? 이게 본격 상승이거든요. 제가 9,500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 가야 되면은 갈 수 있다면은 여름 휴가 지나기 전에 가야 돼요. 여름 휴가 지나기 전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름 휴가 언제 가세요? 7월 말에 가세요? 8월 초에 가세요? 8월 중순? 뭐 그 사이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2분기 실적 나오죠. 가이던스 나오죠. 그 다음에 아직은 오픈AI가 IPO를 9월에 한다고 했다가 좀 미뤄진다고 했다가 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엔트로픽은 날짜는 아직 안 잡혔죠. 하여튼 원래대로 하면 4, 4분기 들어갈 때 또는 그 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뺄 거 아닙니까? 뭐에서 빼요? 돈 많이 번 데서 빼갖고 마치 스페이스 X처럼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스페이스 X 때문에 1조 7천억 달러 유상증자 하는데 유상증자 상장하는데 실제 펀딩은 이번에 한가 800억 달러인가 700억 달러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2,500억 달러 돈이 거기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이 오픈AI하고 챗GPT, 오픈AI하고 엔트로픽이 각각 뭐 거의 각각 1조 합해서 2조 달러니까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그 펀딩 구주 매출, 뭐 신주 매출하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겠어요? 여름휴가 갔다 오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은 이제 7월, 8월 넘어갈 때 한껏 올라야지 편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표하는 건 희망컨대 9,500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그게 그렇게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가야 되는 계산이 딱 나오죠. 아니 8,000이 9,500 가려면 2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랐으니까 18%. 그럼 다른 게 다 그렇게 오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5%, 30%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목표 주가하고 나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데 본격 상승은 바로 갈지 아까 말한 뭐 마이크론도 있고 우리 그 전쟁 끝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접근해야 되고 안전마진 만약 매크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0.8, 0.8까지 보면은 만약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0.8하면 아까 224만 원, 34만 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분할매도 AI 투자 사이클, AI 펀더멘트는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오히려 좋아졌다고. 그리고 아까도 삼성전기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아까 이비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비 일학식이긴 한데 이비덴이 5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조 정도죠. 5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황이 좋으면 그게 나쁘게 해석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 좀 볼게요. 제가 아까 적은 게인데, 오케이. 어디 갔지? 여기 안 적었네.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요거 마지막 하면 갈 것 같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삼성전기 할 때 이비덴이 5천억엔을 투자했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동시에 안 뜨는구나. 네. 근데 그것이 5천억엔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 5조 원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한 해 하는지
2년, 3년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삼성전기하고 경쟁하는 아마 플립칩 BGA 기판하는 거죠. 이비덴. 근데 삼성전기는 얼마나 하느냐 비교하면 삼성전기가 여태까지 투자한 거 최근에 뭐 사실은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기존에 투자한 거 있고 추가 투자한 거 있고 해가지고 누적된 거로 따졌을 때 약 3조가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누적된 거로. 근데 이비덴이 여태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5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비덴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거든요. 규모로.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생각하면은 왜 이비덴이 5천억 엔, 5조 원이라는 숫자가 기사에 나왔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수요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뭐 쪽으로 GPU 만들 때 엔비디아의 뭐 블랙웰 그다음에 우리 루빈 만들 때 그 블랙웰 루빈 GPU 그 밑에 패키지 기판 그 기판을 이비덴이 공급하는 건데 그 수요가 많으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온 거고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거티브에 반응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엔비디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분을 들어간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받았어요. 선수금 아마 선수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수요에 대해서 기판 수요가 얼마만큼 받은 거야? 우리는 선수금 안 줘? 이런 퀘스천이 달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낮에 이거 나왔을 때 그것까지 분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면은 또 엔비디아발 우리 그 기판 GPU 기판 쪽에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건가 급한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주가가 네거티브하냐? 한꺼풀 더 들어가면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투자한 걔네들한테는 선수금 받은 업체는 주가는 올라가고 삼성전기는 마침 주가가 200만 원이 간당간당 할 때가 아까 그 목표 주가 한 250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최근 거 높은 거 300만 원도 있습니다만 낮은 것도 있으니까 한 50만 원 곱하기 0.78 하면은 0.8 하면 200만 원이고 0.7 하면 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갔을 때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생겼을 때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쭉쭉 빠져서 170만 원대 가면은 다시 뭐 안전마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안전마진 들어왔기 때문에 못 산 분한테는 다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막판에는 과하게 빠진 면이 있어요.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 말고 장 자체가 그 BGA가 기판이 있구나라고 좋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훅훅훅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까지 간 건 좀 과한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막판에 뺀 건 조금 아쉽긴 하죠.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해석이라는 게 주가 보고 투자가들이 뭐 레버리지 줄이고 하면은 일단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잠깐 말했는데 이거는 제 섹터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HL 만도가 아까 상한가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한가? 근데 일봉은 그렇고 주봉을 보면은 지금 작년 12월 주가에서 왔다 갔다 바닥을 5만 원 밑에 넘쳤을 때 7만 5천 원. 7만 원, 5만 원 갇혀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모비스나 현대자동차보다는 못했죠. 근데 이 주식은 원래 이게 샤시하는 회사 샤시 만도 그러다 보니까 조향장치 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떤 부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관계가 되긴 해요. 밸류가 비싼 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올라간 거는 이거죠. 골만삭스가 목표 주가 10만 9천 원 낸 게 핵심이에요. 액추에이터를 하는데 우리 그 아틀라스 있잖아요. 아틀라스 이런 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현대 모비스가 해요. 모비스가. 근데 얘네는 지금 핵심 액추에이터 for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골만삭스가 얘기한 거는 얘네들이 하는 게 이게 샤시 포함해서 조향장치라는 건데 조향장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쓰이는 조향 장치라는 것, 방향을 틀어주는 이 장치가 휴머노이드라는 액추에이터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겹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매출은 거의 미미하지만 미국에서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이
늘어나고 있는데 걔네들이 중국 업체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미국 내 생태계를 가꾸는 업체가 뭐 있을까 보니까 HL만도가 미국의 조향장치를 갖고 있고 생산 공장 그럼 그것을 어떻게 컨버트하냐에 따라 갖고는 현지 공급에 다소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골드만삭스가 10만 9천 원이라고 했어요. 목표 주가가 한 보름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자동차에서 주도주가 HL만도가 될 것이다. 10만 원. 그전 목표 주가보다 꽤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게 중요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한번 써놨고 이번에 여전히 관심이 높지 않은 5월 20일 날 이분이 적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표 주가는 현대차랑 비슷해요. 개념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같은 그 자율주행 비슷한 자동차가 성장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언제? 한 5년 전에. 5년 전에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밸류에이션이 20배인가 20몇 배 많이 올라갔었나 봐요. 그거보다 약간 20% 할인한 게 PER 18배라는 거죠. 그걸 적용하면 1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말이 그럴싸하긴 하죠. 근데 약간 내러티브니까 3, 4분기에 뭐 전반적인 이 밸류 체인에 주목하고 그다음에 실제 로봇 향으로 액추에이터 수주가 세컨 F에 발현되면은 우리 삼성 현대차가 한때 17배, 18배 갔잖아요. 지금 내려왔지만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흥국증권은 오늘 나왔는데 이거는 8만 원이니까 다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해요. 이것도 과거에 22년 3년도에 평균 PER 18배를 지금 내년까지 보는 EPS에 곱하면은 피지컬 AI로의 움직임이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웨이모의 6번째 세대 자동차에 거기에 이제 로보택시 밸류체인에 얘네 제품이 들어간다. 예정이다. 이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접점이 이게 모터 감속하고 모터 제어하고 정밀 감속하고 조향장치가 액추에이터 기술적 접점이 높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8만 원 나오고 10만 원 나오고 여기 골드만삭스에 항상 오버하니까 8만 원 나오면 저 같으면 0.8 노멀했을 경우에 그 정도 레벨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저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7,200, 9,500을 7월까지는 유지합니다. 7월 초까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매크로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7월 초에 나오죠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펀더멘털이 더 생각보다 센가 이 여부에 따라 갖고 그다음 매크로에서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로 끝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갖고 상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마진이 왔을 때 안전 마진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쓸데없는 섹터에 골고루 여기 죄송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계속 안 나는 주식 그런 섹터는 축소하면서 현금이 있어야지 주가가 내려올 때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